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성모병원 신경과 항부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노인 3대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이란 떨림, 느려짐, 보행 이상, 경직을 주증상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퇴행성이란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진행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신경퇴행성 질환 중에서 파킨슨 병은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부르는 물질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인데 쉽게 말해서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제 몸이 서서히 느려지게 되고 뻣뻣해지게 되면서 파킨슨 병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모두가 언제의 발생 시점을 다 아십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혹은 뭘 하고 있던 어떤 시점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 라고 하면 그게 뇌졸중이 되겠고요. 반면에 파킨슨 질환의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하고 악화되는 코스를 보이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더 긴 경과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시점이 어느새인가 서서히 비교적 한 몇 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점점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퇴행성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근력, 그러니까 저희가 재는 힘을 평가했을 때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치매의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이 아주 길게 진행하는 경우에, 즉 뭐 이제 말기 10년 이상 병을 앓으신 경우에는 이제 인지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형적인 파킨슨 병의 코스에서 인지 저하가 아주 두드러지진 않거든요. 이제 파킨슨 병은 운동 증상이 두드러지는 질환이고 치매는 이제 인지 저하가 두드러지는 질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서서히 느려지게 되는 서동이라는 증상이 파킨슨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파킨슨 병의 초기에는 주로 한쪽 팔다리에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종종 뇌졸중과 혼동하시기도 합니다. 막상 저희가 진찰을 해보면 근력은 정상인데 움직임이 느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서동이라고 하고요. 팔다리뿐만이 아니라 얼굴에서 표정도 감소되게 되고 목소리도 작아지게 됩니다. 네, 또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고 걸음을 걸을 때 보폭이 줄어들게 되고 팔도 잘 흔들지 않게 되는 걸음걸이 장애도 생길 수 있게 되고 손이나 다리에 떨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떨림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물건을 들었을 때나 혹은 글쓰기나 수자질을 할 때와 같이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떨린다기보다는 팔을 가만히 내려놓고 쉬고 계실 때 주로 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경직이라는 증상도 파킨슨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증상들이 다 파킨슨의 증상이고요.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파킨슨 병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제가 말씀드린 운동 증상들 말고도 이제 비운동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동반하게 되는데요. 병이 발생하기 전, 즉 운동 증상이 발생하기 5년 혹은 심지어는 10년 전까지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비운동 증상은 주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증상, 혹은 변비, 혹은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간다든지 요실금과 같은 소변 증상, 그리고 주무시다가 잠꼬대를 심하게 한다, 혹은 손짓 발짓을 한다와 같은 렘수면 행동 장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핑도나 어지럼을 느끼는 기립성 어지럼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운동 증상이 먼저 선행을 하고 운동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파킨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진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병력 청취와 신경과 의사의 진찰이 되겠습니다. 병의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고 얼마나 심한지를 신경과 의사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청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진찰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의 신경학적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저희가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킨슨병이 의심이 되는지를 먼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킨슨 병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파킨슨 병, 즉 도파민 세포의 사멸에 의한 파킨슨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병력 중에서 어떤 약제를 드신 부분이 있는지, 혹은 이제 뇌 촬영을 통해서 혈관성 변성이 심한, 뇌 허혈성 변성이 심한 그런 변화는 없는지, 혹은 뇌실이 커져 있는 수두증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별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PET-CT라는 도파민 특수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특수 PET-CT를 찍어서 도파민의 이제 신경세포의 사멸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파킨슨 병의 경우에는 부족해진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것, 그것이 치료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는 것은 레보도파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파민의 전구체로 알려져 있는데, 레보도파라는 약물을 입으로 복용해서 경구약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약은 실제로 복용해보면 증상을 많이 개선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이외에도 도파민 효연제라고 불리는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약제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아주 많은 옵션들이 되는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 증상 이외에도 비운동 증상들도 약물을 통해서 많이 개선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약을 복용하고 5년 뒤가 되면은 뭐 약효가 떨어진다더라, 아니면 뭐 운동 동요가 생긴다더라, 부작용이 생긴다더라 해서 이제 약을 복용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조차도 요즘은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상의하시고 맞는 치료제를 찾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약효가 많이 짧아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치료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료를 통해서 함께 조절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진단되셔도 보통은 이제 평생 동안 조절해 나가면서 약제를 뭐 증감량을 하시면 조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킨슨 질환 역시도, 파킨슨 병도 이제 진단이 되시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의 기전 자체가 도파민 세포가 소실되고 줄어드는 게 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계속 가속화되고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이제 그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시켜주는 것은 계속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윤활유가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상태니까 그거를 입으로 먹어서 경구약제로 계속 보충을 해주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제는 이제 진단되시고 나면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면서 몸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실 운동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파킨슨 태극권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운동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되어 있고 하거든요. 운동은 권유드리는데, 사실 어르신들 걷기 운동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걷기 운동뿐만이 아니라 근력 운동, 그리고 저희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뻣뻣해지는 경직이라는 증상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꼭 많이 하시라고, 어르신들은 스트레칭이라는 운동은 조금 생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환자분들께는 제가 뭐 밴드를 통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꼭 권유를 드리고, 그래서 유산소, 근력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을 꼭 같이 균형 있게 해주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파킨슨병은 처음 진단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증상이 있으시고 의심이 되신다면 부산 성모병원 신경과를 찾아주시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잘 치료해 드리겠습니다.